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미국, 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전화회담, 그리고 미 국무부 차관과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8시간에 달하는 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견해차만 서로 확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과 없이 끝나버렸죠.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연선에서 대규모 실전 군사훈련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남서부 4개 지역에서 3,000명을 동원한 전투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러시아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항상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의사가 없고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늘상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기 위한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전격 저지할 뿐만 아니라 가입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토 무력이 이 동진, 즉 러시아 국경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나토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또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나토에 가입하든 유럽연합에 들어오든 이것은 자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입할 문제라고 없죠. 이렇게 되자 이제 내일이면 또다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토와 그리고 러시아 간의 회담이 진행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라는 이 나토와 내일 회담이 있지만 회담 바로 이틀 앞두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 실전을 방북케 하는 실탄 사격까지 하면서 군사훈련을 했을까요? 만에 하나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러시아의 회담마저 미국처럼 다 불발돼 버린다면 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러시아의 의도 분명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협상을 러시아 쪽으로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하고 있는데 내일이면 회담이 어떻게 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이 2차례에 걸쳐 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대통령끼리 전화회담을 통해서도 회담을 했고 또 미 국무부와 러시아 외무부가 회담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토와 러시아가 회담을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한 채 양보도 없는 이 팽팽한 줄다리기, 서로 기선제압을 하기 위한 이 회담에서 누가 뒤로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는 만에 하나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실전 전투훈련을 통해서 아마 미국과 나토, 유럽연합에 보여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회담이 끝나고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 번 있고 유럽연합과 브뤼셀에서 또다시 한 번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담이 일주일 내로 다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마 첨예한 군사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대만은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적 이 압박에 대항해서 우리 돈으로 약 10조 1천억, 약 1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확충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잠시 그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정부가 최근 중국의 무력 시동을 전쟁에 준하는 비상 상황,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무차별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최신의 전투기들 뿐만 아니라 전략 폭격기까지 진입하는데 이것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특별 예산까지 편성해서 첨단 미사일 등 대응 전력 확충에 본격적으로 돌입했고 이 전력에는 해공군 전력 중강 프로젝트를 위해 요청한 2,369억 대마다. 야, 이거 엄청난 것 같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0조 1천억, 약 100억 달러에 달하죠. 이 돈으로 각종 미사일과 무인기, 함정기, 그리고 최신의 전투기 등
8개 부분의 전력을 강화하는데 100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야, 이것으로 과연 대만이 중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 지구이나 세계 지도를 통해서 대만과 중국을 비교해 봐더라도 알 수 있겠지만 정말 대만은 그야말로 작은 섬입니다. 인구 약 한 2,3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 대만 14억 인구, 이 엄청난 중국의 군사력,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그래도 대만 국민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특별 예산까지 신청하면서 끝까지 자유를 지키려는 이 대만 정부 그리고 차이잉원 총통, 정말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당의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북한이 만에 하나 핵을 장착한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면 우리는 선제 공격으로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금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뭐 진보당은 마찬가지고요. 그걸 가정해서 했는데, 그럼 북한이 핵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는데도 그러면 쏜 다음에는 이미 넣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쏜 다음에는 막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왜 송주에 사드 기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송주에서 사드 기지가 있다는 것은 이 수도권을 방어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송주 사드 기지입니다. 일본이나 아니면 태평양연으로 날아가는 이것을 막겠다는 거지, 또 어느 정도 부산까지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막기 상당히 힘듭니다.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도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을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스위치 누르기 전에 바로 우리의 선제 타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말하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700개의 전략적 목표물, 북한의 700개 되는 전략적 목표물을 선정하고 훈련까지, 그것을 선제 타격 훈련까지 하려고 했던 거, 연습까지 했던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의 전략 목표물, 거기에는 뭐 핵기지, 미사일기지, 최고사령부를 비롯한, 그리고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이런 전략적 위치들이, 장소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이 바로 700개입니다. 이 700개의 전략적 고점들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하기 위한 준비까지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미 핵탄두나 미사일 우리 쪽에 쏘아서 우리 쪽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막을 방법은 먼저 서지컬 스트라이크, 전략적 요청지에 대한 선택적 공격,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가정을 했을 때 했는데도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떠드는 것은, 그리고 달려드는 것은, 이 180여 석이나 되는 이 거대 여당이 우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저는 심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까지, 우리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습니다.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하자는 거냐,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적 공격도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에 반드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굴종하고 굴복하고 빌붙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질 때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은 이미 모든 역사적 사실이 중고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할 때 평화조약, 강화조약을 맺고 서로 침공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약을 맺고 바로 소련을 공격한 것은, 침략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먼저 공격하는 쪽은 결코 알려주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특히 이 독재국가들, 공산 독재국가이든 다른 독재국가들도 먼저 공격한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이 역사적 사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의 이 말 한마디,
북한의 핵미사일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우리 쪽 쏘는 걸 가정했을 때 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야만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강력한 힘과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만이 북한이 함부로 우리에게 핵미사일을 겨누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